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음악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쵸? 르네상스 음악에서 알아야 할 것들은 이제 르네상스가 보통 대략 1400년경부터 어떤 책은 1450년이라고도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1400년경부터 1600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르네상스 전이 중세였고, 중세 전이 고대, 고대 전이 선사였어요. 거꾸로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처음에 선사시대에 그리고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각 나라마다 이제 음악들이 생겨난 고대, 그러면서 이제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의 신으로 유일신을 믿자 그런 중세시대.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교회 음악이 굉장히 인기를 누렸었죠. 그렇죠? 굉장한 선풍적인 그런 민중들 혹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음악, 그러니까 종교 음악이 강세를 이루었던 중세 시대였어요. 근데 중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했지만 어때요? 패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목숨이 굉장히 위협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사회 풍조에서 음악도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어요. 부활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했죠. 부활은 옛 것을 다시 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옛 양식을 부활시키자는 그런 뜻이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특히 고대 그리스 문화를 재발견하고자 했던 거죠. 르네상스 음악. 그래서 르네상스 음악은 그리스의 음악과 많이 닮아 있지만 그리스는 신 중심이었는데 르네상스 음악은 인간 중심의 음악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에서는 종교 음악도 있었고 세속 음악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성부로 된 성악곡이 상당히 발전하여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종교 음악에서 이제 라틴어 가사를 지닌 미사곡이라든지 모테트가 중심 역할을 했다면 세속 음악에서는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언어의 곡이 씌워졌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상송, 이탈리아는 프롤톨라, 마드리갈, 보통 마드리갈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세속 음악이에요. 그래서 마드리갈을 한마디로 무반주, 세속, 다성, 합창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창곡, 성악곡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르네상스에서는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음악에도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서 독일어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가곡을 독일어로 옮겨요. 그래서 새로운 찬송가를 직접 만들기도 했던 마르틴 루터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르네상스 음악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맞아요. 네덜란드에서 출발했어요. 이 당시 네덜란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북프랑스 지역 일부를 포괄하는 그런 지역 명칭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르네상스 음악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악파, 그래서 네덜란드 시기, 혹은 프랑드르 악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랑드르 악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루터, 맞아요. 그리고 음악의 군주, 조스켄. 이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제 귀족들이 나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 라고
나는 있지 라고 보여지는 게 음악가들의 수였어요. 그러니까 악단이 얼마만큼 큰지 그 규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재력이 상당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권력이 상당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군주들이 너 나 이런 음악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줘 이러면 이제 음악가들은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 했었어요. 하지만 조스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조스킹 기억하세요. 네덜란드 악파 혹은 프랑드르 악파라고 해요. 그리고 라소는 가장 부지런했던 사람이죠. 르네상스 시대에서 가장 부지런한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그리고 악단, 궁전 악단을 이끌면서 생전에 상당한 부를 누린,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린 라소도 우리 배웠어요. 모테트의 왕, 모테트를 굉장히 많이 남겼죠. 그러면서 이 라소는요, 불협화음과 선율의 대비를 갖고 작곡을 많이 했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음악의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네덜란드 악파, 프랑드르 악파였어요. 그래서 루터 그러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합창곡을 만들었는데 독일 루터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를 코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르간 반주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가사에 의한 다성 악곡을 코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르네상스에서는 그 전에 중세시대에서는 전혀 악기가 교회 음악에서 사용되지 않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이제 악기의 사용도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수적인 역할, 반주의 기능만 했던 그런 악기들이 점점 의미가 커지면서 독자적인 기악 음악이 생겨났던 게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악 앙상블을 위한 곡들도 만들어지고요. 류트, 르네상스 류트는 맞아요. 목이 이렇게 꺾여져 있던 류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류트 곡도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악곡이나 성악곡을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전주곡들을요, 프렐루드라고 해요. 여러분 피아노 이렇게 연주할 때 프렐루드라는 제목을 가진 곡들이 있을 거예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났던 음악인데요. 기악곡이라든지 아니면 성악곡을 연주하기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 연주됐던 그런 전주곡을 프렐루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반주의 기능에서 점점 혼자 독자적인 기악 연주 곡을 위한 그런 음악 악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기악 음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후기에 서서히 이제 후기도 막을 내릴 쯤에는요, 기악 연주만으로 이루어진 음악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가 기악곡의 우위를 빼앗기기 시작을 한 거죠. 예전에는 성악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악 혼자, 악기 혼자 독자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형태의 음악은 없었는데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점점 악기, 기악 연주만으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후기에는 완전한 그런 기악 연주곡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 악파가 있었으면 음악의 중심지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탈리아로 변해가요. 음악이 이렇게 점점 음악의 도시들이 이탈리아, 로마로 변해가고 그리고 베네치아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로마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 우리 교회의 위상을 다시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작곡가한테 교회의 음악을 맡기죠. 누구였어요? 맞아요. 팔레스트리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교회 음악을 팔레스트리나가 어떻게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했냐면요. 한음에 한 가사를 붙이는 그런 새로운 표현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입법을 단순화시킨 거죠. 팔레스트리나. 그래서 교회의 음악들을, 교회의 위상을 세워줬던 르네상스 팔레스트리나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로마 악파는요, 성악만으로 이제 복음 음악을, 교회 음악을 확립시켰다면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죠. 그래서 물이 많으니 사람의 목소리로 어떤 음악을 크게 전달하기가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악곡을 연주를 많이 만들었어요. 작곡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악기의 사용을, 그래서 기악만으로도 이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근대적 음악을 확립시킨 게 베네치아 악파였어요. 네. 그래서 오르간 음악을 개척을 한 게 베네치아 악파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르네상스에서 이탈리아는 뚜렷한 두 주류가 존재를 하죠. 하나는 성악만으로 음악을 완성시킨 로마 악파.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팔레스트리나. 맞아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렇게 교회 음악, 성악으로 이루어진 음악과 경쟁이라도 하듯 기악만으로 극적이고 색채감이 풍부한 근대적 음악을 확립시킨 베네치아 악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300년 동안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은요,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많은 걸작을 탄생시키죠. 그래서 음악가들은 직간접적으로요, 베네치아 악파의 음악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베네치아 악파는 근대 독일 음악 형성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셈이죠. 이제 음악사는 르네상스에서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바로크로 넘어가기 전에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정리를 다 했는데 여러분 쏙쏙 들어오셨나요? 쏙쏙 들어왔어요. 네, 이 르네상스에서는요, 중세 시대에는 중요시하지 않았던 악기들의 사용을 중요시했어요.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고 연주하는 비올라 다 감바라는 악기도 르네상스에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크롬 호른, 지팡이 모양으로 생긴 그런 호른, 크롬 호른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상송을 연주하는, 프랑스 상송을 연주할 때 목이 꺾어진 류트, 이제 대표적인 16세기의 가정용 악기였어요.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자, 르네상스 음악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음악 퀴즈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과연 나는 몇 가지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손꼽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번. 르네상스 시대란 언제를 말하나요? 제가 르네상스 음악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숫자가 있는데, 네. 아직은 그 전까지, 중세까지도 숫자에 대해서 제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르네상스 시대 숫자를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1번, 대략 600에서 1400년. 2번, 대략 1400에서 1600년. 3번, 대략 1600에서 1750년. 바로크까지 배웠으면 이게 굉장히 헷갈렸을 텐데, 르네상스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우리 르네상스까지만 배웠으니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답은 맞아요. 2번이죠. 대략 1400년에서 1600년. 그러니까 대략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걸 보면 어떤 책에는 1450년, 어떤 책에는 1420년 이렇게 되는 책도 있고 1425년 이렇게 되는 책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 기준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대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그쵸 확실하게 1400년이 아니라 그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쉽게 책을 읽거나 그럴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르네상스 시대 1400년에서 1600년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쇼를 맞춰야 그 다음 가죠. 잉크를 사용하지 말까요? 계속 이렇게 돼야 되니?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과 찬송가를 독일어로 옮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 1번 교황 그레고리오 1세 2번 미하엘 프레토리우스 3번 마르틴 루터 네, 르네상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일 거예요. 맞아요. 정답은 마르틴 루터. 내가 들어봤던 사람 중에 1번 그레고리오 1세도 있어요. 그레고리오 1세는 뭘 한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중세시대에 교회 음악에서 그레고리오 1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오 성가 단선율로 되어 있었고 남성들만 불렀던 악기의 사용이 없었던 그러니까 반주가 없었던 그레고리오 성가를 집대성한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성가대를 만들면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많은 영향을 준 그래서 이름을 따온 그레고리오 1세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중세 그러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면 되고 르네상스에서는 이제 음악의 중심지로 해서 네덜란드 악파가 누가 있고 그러니까 프랑드 악파가 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조스캥, 라소, 루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로마 악파가 있는데 팔레스트리나야. 그래서 팔레스트리나는 이런 일을 했대. 그리고 베네치아 악파도 있어. 그러면 로마 악파가 성악곡을 했다면 베네치아 악파는 악기의 사용, 기악곡을 만들었대. 그래서 짜를리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너무 쉽게 우리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요 음악사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중세시대의 이야기인가? 르네상스의 이야기인가? 르네상스에서 이제 조스캥, 루터 이렇게 나오는데 다 바로크 시대도 작곡가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이 중세였나? 아니면 르네상스였나? 바로크였나? 알면 알수록 더 헷갈려지는 게 음악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르네상스까지 배웠으니 여기서 정리를 잘하고 간다면 바로크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도 이 사람이랑 르네상스 작곡가들이랑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헷갈린다면 다시 또 내가 정리한 거를 다시 보면서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음악사를 왜 배워야 한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 우리 언급하고 갔었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 음악을 공부하는데 음악의 역사를 모르고 음악을 공부한다면 겉핥기?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깊게 우리 수박의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밌게 음악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3번 볼까요? 르네상스 초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음악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음악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1번 네덜란드, 2번 독일, 3번 스페인. 어딜까요? 내가 좋아하는 나라를 찾으면 안 되고 르네상스 초기 음악의 중심지
네, 다 맞힐 수 있죠. 뭘까요? 맞아요.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발췌해온 그런 책에는 플렐루드는 무엇인가요? 하는 이렇게 문제가 요 문제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렐루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프렐루드는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1번 춤곡, 2번 기악 전주곡, 3번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요. 프렐루드는 무엇인가요? 1번 춤곡, 2번 기악 전주곡, 3번 노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는 싫지 않았어요. 프렐루드를 설명하지 않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어떤 곡에 프렐루드라고 나오는 게 굉장히 제가 요즘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고 가는 거예요. 프렐루드는 기악곡이 연주되기 전에 혹은 성악곡이 시작되기 전에 연주하는 전주곡이죠. 그래서 2번 기악 전주곡이 답이에요. 프랑스, 르네상스 초기의 음악의 중심지는 네덜란드였어요. 제가 프랑스를 왜 말했지?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그랬어요. 1번 한스 작스, 2번 팔레스트리나, 3번 스칼라라티. 네, 왜는 르네상스까지만 공부했으니 이거는 헷갈리잖아요. 제가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맞아요. 교회에 위상을 세워줬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작곡을 의뢰하면서 교회 음악을 새롭게 변화시키죠. 한음에 한 가사를 붙이면서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대입법을 단순화시킨 사람. 맞아요. 팔레스트리나예요. 로마 악파죠. 성악곡, 로마 악파는 성악곡을 많이 작곡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다음 5번 가볼까요? 지팡이 모양으로 생긴 악기가 있었어요. 그쵸? 우리 봤었죠? 그래서 지팡이 모양으로 생긴 악기는 1번 테오르베, 2번 세르팡, 3번 크롬호른. 우리 여기서 들었던 게 테오르베랑 크롬호른이 있었는데, 테오르베는 현악기죠. 이렇게 목이 두 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줄감기가 그 두 번째 감기에 이렇게 있었던 테오르베도 봤었어요. 지팡이 모양으로 생긴 악기는 맞아요. 크롬호른이었어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부지런했던 작곡가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네, 라소예요. 오를란도 디 라소. 가장 부지런했던 모테트의 왕이죠. 네, 이 전의 문제가 그거여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부지런했던 작곡가. 작곡가가 다 부지런하지. 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문제에서 뺐는데 그런 문제도 이렇게 다른 데는 냈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슬라이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5개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 몇 개의 문제를 맞췄나요? 5개 나는 다 맞췄어. 그러면 르네상스 음악을 굉장히 잘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 퀴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다리 사이에 끼고 연주하는 현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만돌라, 2번 비올라 다 감바, 3번 비올라 다 브라치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답은? 맞아요.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고 연주하는 현악기 비올라 다 감바 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문제도 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플루트를 뭐라고 불렀나요? 1번 가로 플루트, 2번 세로 플루트, 3번 펜 플루트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르네상스 시대는요 플룻을 가로 플루트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 퀴즈까지 다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다음인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즐겁게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